첫 번째 달려보죠. 논란의 보도 후 펑입니다. 자, 일전에 전해드렸죠. TV조선 고 이선균 씨의 유서를 유가족 동의도 없이 보도해서 논란이 됐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TV조선 어제 그 기사를 싹 삭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TV조선은 지난 12월 27일 오후 9시 단독 기사를 통해서 배우 이선균 씨의 유서라며 일부 문구를 공개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영화와 광고 등 계약의 위약금 규모까지 언급됐고요. 마치 금전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해당 기사는 유족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도된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디스패치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른 걸로 밝혀졌고 위약금 규모 역시도 언론사 측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소속사 측은 지난 3일 공식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기사를 작성한 TV조선의 기자를 이 일에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자님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줄 거를 요구한다고 밝혔고요. 또 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된 모든 기사 및 온라인상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에 대해서 수정, 삭제를 요청드린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TV조선은 보도 8일 만인 어제 해당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하하. 자, 그런데 오늘 TV조선 측이 뭐 입장을 냈다고요? 자, TV조선 이제 기사가 삭제가 되니까 입장을 냈습니다. 소속사 요청도 있었고 유족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보도될 때 아마 저희 사건 반장에서도 아마 얘기를 좀 했었고요. 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이선균 씨가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이고 이거 유서를 얘기함으로써 공적인 유서 또 국민의 알 권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측면이 많은데 결국은 이걸 보도했고 소속사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보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법적인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이걸 보도해야 될지 사실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알아서 국민들이 뭐가 도움이 될지 결국은 내리긴 내렸는데 왜 이렇게 또 내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소 진행 중이니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언론이라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또 많이 자성하고 보도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고속도로가 쑥대밭입니다. 고속도로가 왜 쑥대밭이 됐을까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상황 만나보시죠. 자, 앞에 가는 트럭이 갑자기 끽 뭐야 이거? 자, 운전석에서 남성이 내리더니 커다란 돌을 주워가지고 불박차로 휙퍽! 그리고 휙퍽! 자, 그리고는 다시 트럭에 탑니다. 저 양반 저거. 자, 불박차가 트럭을 비껴가요. 그러니까 계속 매섭게 따라오기는 하는데 자, 잠시 후 이번에는 트럭이 도로 위에 멈추더니 옆차선으로 또 유턴을 합니다. 자, 완전 차를 막고서 본격적으로 행패를 시작해요. 자, 어이구 중앙분리대로 뛰어나와.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큰일 나. 저 왜 저래? 자, 직원들이 막 와서 말리고 고속도로 직원도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고 끌 차를 내리더니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말릴 새도 없이 도로 위로 또 들어갔어. 엎드려서 큰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들어 누웠어 이제는. 자, 반대편 뭐 하는? 자, 반대편은 여러분 안녕. 결국 경찰이 와서 제압을 했습니다.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1월 2일 충북 오창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중부 고속도로가 왜 저러고 살아?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사람 보셨다시피 돌 던지고 몸으로 차 막고 그다음 차에 매달리고 올라타고 중앙분리대 넘고 끌차 꺼내가지고 막 중간 막고 뭐 절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것이 무려 30분이나 이런 넘게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뭐 4km나 정체가 됐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경찰에 의해서 제압이 됐고 현행범 체포돼서 병원 정신과에 응급 입원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좀 죄송합니다.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걸 갖고 도로공사 직원이 이미 발견을 하거든요. 예. 제지를 좀 하면 좋은데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됩니다. 결국은 이 도로공사 직원이 폭행을 당합니다. 이주 부상을 입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경찰하고 한국도로공사 직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예.
입건이나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경찰이 올 때까지 저렇게 누워 있고 지금 저렇게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도로공사 도로입니다. 직원들 예. 어찌 할 줄을 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경찰이 왔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 직원들한테 많은 권한을 줄 수는 없겠지만요. 사법권 이런 걸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강제 집행권 정도는 교통을 통제하거나 이런 권한을 좀 줄 필요가 있지. 그런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번엔 미용실 먹튀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미용실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미용실에 여성 손님 입장합니다. 예, 자리에 이제 앉아서 머리카락 이제 이 시술을 받아요. 자, 한참 뒤에 계산대로 딱 가가지고는 결제는 않고 사장님하고 뭐라고 말하는데 어머 제가 현금 뽑아오는 거 깜빡해가지고 저 내일 드려도 될까요? 아 손님 그럼요 저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사장님 흔쾌히 오케이 하고 자 갑니다. 자 잠시 후 손님의 까똑 어머 내 정신 좀 봐. 월요일에 결제해도 될까요? 토요일이 월급날이라서 자 뭔가 스멜 열받은 사장님 지금 당장 보내요 하자. 나 신용카드 없는데 하더니 그 뒤론 연락 두절입니다. 진짜 사건 반장에서 별의별 먹튀 다 소개해드렸지만 머리하고서 그걸 또 떼먹는 사람 또 처음 보네 또.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강원 원주의 미용실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염색과 붙임머리 시술 24만 원 이제 시술을 했어요. 많이 됐네. 네. 근데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까 어머 돈을 인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일 저 시술 더 할게요. 그러면서 5일날 같이 결제하기로 했는데 바로 전화가 와서 체크카드를 잊어버려서 다음 주 월요일날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입금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결제해 준대요. 그랬다가 좀 있다가 다시 친구가 가서 결제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장님께서 12시까지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그 12시부터 이제 연락 두절되고 입금도 없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정말.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깜놀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깜놀주의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앞에 트럭 중앙선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말이죠. 불박차가 옆으로 가야지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쿵투연 쾅쾅쾅쾅 깜짝이야 진짜 깜놀. 자 팀장님 진짜 깜놀이었어요. 네, 깜놀인데요. 왜요? 지난 12월 12일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잘 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화물차가 좀 운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1차로에서 2차로를 피하는 순간에 갑자기 화물차가 주황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풍 받으니까 앞에 받치니까 뒤가 번쩍 뜬 거예요. 떠가지고 불박차를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불박차가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하면 큰 사고가 날 건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 불박 차량이 사실 과실 없지 않습니까? 그 과실이 없는데 앞에 그 트럭은 뭐라고 하냐면 무과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분쟁심의위원회 있습니다. 분심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몇 대 몇 하는 거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블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과실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는 무과실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무과실 같고 여기 그 박지훈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무과실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주행 중에 앞차 뒤차 사고하고 유사합니다. 그럴 때 이제 후행 차량한테 이제 과실을 많이 좀 묻습니다. 예컨대 이 거리 확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걸려요. 저걸 어떻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좋은 게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저걸 피하거나 저 사고를 막을 기대 가능성이 있을까 의문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전행 차량, 후행 차량이 있으면 후행 차량한테 많은 과실을 묻는 어떤 그 관례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세 번째 방문은 사절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점포와 남성 입장합니다.
자, 물건을 고르고요. 바닥에 내려놔요. 왜 바닥에 내려놓지? 자, 지갑을 꺼냅니다. 아하, 자, 만지작 하더니 다시 그걸 또 집어넣네. 돈 꺼내야지 이 사람아. 자, 다른 물건을 또 꺼내 들고 그러고는 아까 바닥에 내려놨던 거까지 챙겨서 그렇습니다. 그냥 갔어요. 자, 이번 며칠 뒤에 뒷문을 통해서 다시 등장한 저 인간. 자, 눈치를 보더니 물건들을 쏙쏙 익숙하게 집어들더니 왔던 뒷문으로 다시 나갑니다. 계산대는 쳐다보지도 않고 들고 튀었어요. 진짜 네. 왜 저러고 살아? 자, 이게 옛날 과자 판매점입니다. 저도 본 적이 있긴 한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날에 저 한 노인이 와서 들어와서 8,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챙겨 도주를 했는데 좀 영상도 봐서 알겠지만 뭔가 착각했던 걸 수도 있다. 돈 내고 싶었는데 깜빡하고 안 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1월 4일입니다. 어제. 또 똑같이 와가지고 그렇다니까. 8,000원짜리 과자를 또 챙겨갑니다. 저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노인이 이제 좀 기금속 착용하고 있고 외관상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목걸이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이게 반복적으로 뭔가 어려워서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상습 절도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저분 바로 잡힙니다. 얼굴 다 떴잖아요. 떴어요. 다 떴어요. 그리고 8,000원짜리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애칭이 더 달달한가요? 입니다. 이거 좀 재밌습니다.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의 이름 대신 애칭으로 바꿔달라는 아내, 그리고 이 아내와 의견 차이가 있다는 남편의 사연인데요. 사연자 부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사연자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재미교포고요. 아내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요. 최근 휴대전화 연락처명에 다혜 이렇게 딱 이름만 적혀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마이 스위트 와이프 아니면 나의 귀염둥이 아내 이렇게 애칭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에게 연락할 때 음성 제어 서비스로 다혜에게 전화해줘라고 하는데 애칭으로 길게 바꿔버리면 음성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메신저 대화명을 애칭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꾸기는 했는데 업무상 메신저 창을 열어놓을 때가 많아서 혹시 직장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싶어서 창을 닫아놓고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잠금 화면 또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모두 아내와 찍은 커플 사진 등으로 돼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결혼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연자는 아내 이름 자체가 너무 좋은데 자꾸 바꿔달라고 하니까 좀 곤란하다고 합니다. 아내도 그렇고 아내 직장 사람들도 애칭으로 안 바꿔주는 사연자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은 사연자와 아내밖에 볼 사람이 없는데도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편입니다. 자기야, 나 자기 정말 사랑해. 자기 이름도 love it. I just want to call you. 다 해. 다해를 부르고 싶어. 다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빠 진짜 don't understand. Why 따위꾼 name 말고 왜 자꾸 my sweet wife라고 불러야 해? Oh no. It's not my thing. 진짜 별로.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 구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예요. 원래 이 사연자께서 전해주신 진짜 아내분의 조남은 수진입니다. 자, 참고로요. 자, 아내분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그냥 한국말로 해. 나보다 잘하면서 왜 이래. 아무튼 오빠 사건 반장 안 봐? 거기 나오는 백성문 변호사 핸드폰에 자기 와이프 그 YTN 김선영 아나운서를 뭐라고 저장해 놓은 줄 알아? 꼬맹이라고 해놨어. 꼬맹이 얼마나 스윗하니. 그게 코리아 스타일이야 오빠. 당장 바꿔. 날 사랑하면 당장 바꿔 X. 자, 은배 오빠부터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아내가 원하는 거는 애칭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 같은 경우 이름을 아까 뭐 수진이라 그랬는데 마이 버터플라이라든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뭐라고요? 원하면은 남편은 무조건 해야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마이 버터플라이. 예, 알았습니다. 빨리. 예. 어떻든 간에 아내가 원하면 해주는 건데 이게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애칭으로 바꿔 부르는 것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내 말을 따라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네,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제가 너무 역겹게 했나요? 아니요, 연기를? 아니요. 이 남편과 이 남편의 생각과 이 아, 패널들이 또 이 두 분이나 거기에 공유를 하셔갖고 진짜? 이 아내가 원하는 건 명칭이나 애칭이 아니고 남편하고 사랑을 주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MBTI에서 너 티니? 뭐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뭐든지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니? 뭐 이 얘기예요. 너 티니? 그러니까 이 전화가 오면 그 이름이 좋고 이런데 왜 이걸 바꾸냐? 너무 효율적이고 가성비 높은데 가성비가 사실은 없잖아요. 핸드폰 딱 뜨면 막 뭐 스위티 막 이런 거 써 있고 이러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신혼이시고 아내가 원하는 건 명칭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네. 이 교포분이시잖아요, 남편분이. 네. 뭐 수진, 뭐 다혜, 그 이름 자체도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교표 입장에서는 한글 자체가 좋은 그렇죠. 거거든요. 막 그런 게 근데 있는 것 그걸 같고. 굳이 뭐 마이 스위트 뭐 그게 더 그분 입장에서는 네. 황당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딱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 세자에 직업을 딱 적어 놓습니다. 설마 사모님도? 유일하게 예외가 저희 아내이긴 한데 예쁜 땡땡님이로 적어놨는데 짜증나. 그건 제가 적은 게 아니고요. 아내가 뺏어가서 바꿔놓은 겁니다. 아, 진짜? 사실은 아마 저는 그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허 땡땡하고 아내를 적을 정도로. 너무 짜증나. 양원보 갈로 앵커, 백다혜 갈로 작가, 박상희 갈로 소 교수, 기자, 아나운서. 뭐 그렇게 제가 항상 적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분의 어떤 그 재미교포 사연자 이분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말 그런 것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수진 하면 수진 나와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이렇지 이거 안 한다 해가지고 안 사랑하는 게 아닌데 왜 이걸 그렇죠. 뭐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본인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저는 사실 서운할 뻔했는데 이름 자체가 좋다는 이야기를 보고 좀 녹아내렸고요. 그리고 불편하다고 하니까 너무 큰 의미를 안 둬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하트는 붙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시청자 의견들을 보면은 라벤더님, 그냥 좀 해주세요. 아내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겨우 그걸 못 해줘서 뉴스에 제보까지 하나요라고 하셨고요. 해바라기님, 애칭으로 안 부르면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굳이 남편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애칭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렛 장님께서는 우리 신랑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쁜이로 해놔서 제가 더 민망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민망하시겠어요?